미소비자 물가지수가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상승장을 언제쯤 기대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물가지수 발표됨에 따라서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금 나왔는데요. 본래 예상치는 8.8%였습니다. 그런데 9.1%라는 매우 큰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가 발표됨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다른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나서 살짝 회복하나 싶더니 지금 현재 보합세에 있습니다. 이 물가지수 발표 왜 다들 그렇게 기다렸느냐? 바로 1월 26일부터 27일에 진행하는 미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폭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0.5를 할 것인가, 0.75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1%를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물가 발표 전에 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75bp, 즉 0.75% 인상에 약 한 93% 그리고 1%, 즉 100bp 인상에는 7%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물가 발표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100bp, 즉 1%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 50%가 지금 여기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실시간이라서 한때 51%, 50%가 넘는 적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예상을 깬 이 물가 인상이라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는데요. 무려 100bp, 즉 1%를 단번에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을 의식을 했겠죠.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에버그린 채널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양념 후라이드 반반 전략이라든지 더 큰 위기를 대비하라, 지금부터 현금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는 아주 그때 당시엔 다들 좀 듣기 불편하셨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6개월 전 좀 돌이켜보면 2022년 초는 현재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소리를 하면은 모두 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약간의 그런 경고성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저는 이제 유튜버로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 떨어질 리가 없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다들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상승장이 온다가 아니라 상승장을 준비하자.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모르니까, 다만 이 위치보다는 지금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다가오는 상승장을 준비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반응이 근데 좀 다소 다릅니다. 반응이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살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때에 위험합니다 이야기라면 반대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은 준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떨어질 것이다,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때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에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네요. 물론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높고 예를 들어서 90%가 하락한 상태에서 90%가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흔히 이야기하는 99% 하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닥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때보다 현재 나은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인드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야지 나중에 또 다가오는 상승장 때 또 그런 또 달콤한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중단 당위성, 이거 좀 보셨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고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시점 역시나 지금 연준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조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유동성이고 둘째는 비트코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반감기, 즉 희소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반감기는 자기 갈 대로 가는 것이니까 2024년은 3월인가요, 4월인가요, 5월인가요, 그때쯤에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그냥 그 사이에 있을 물가라든지 연준의 지금 움직임, 이런 것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번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를 보시면 역대급입니다. 예측은 8.8%, 실제는 9.1%가 나왔고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매우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 역시나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바로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Core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란 뜻인데요. 흔히 이제 PCE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뺀 값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걸 CPI로 얘기했는데 이거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과 에너지 가장 널뛰기를 지금 뛰고 있는 품목이잖아요. 이것만 빼고 한번 보면 어떨까?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거는 오늘 발표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3월 발표, 즉 2월 결과에 대한 3월 발표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하나 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CPI 말고요. CPI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뺀, 즉 Core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뺀다면 과연 고점이 지났을까요? 발표도 됐어요. 오늘 원래 예측은 5.7%였는데 실제는 5.9%입니다. 물론 예측보다는 이 수치가 좀 높지만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고요. 0.1%요. 그리고 4월 발표, 즉 3월에 대한 결과 4월 발표를 고점으로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유가, 기름값만 해결된다면은 다음 CPI 발표 조금 더 하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오늘 발표된 CPI 수치는요. 이번 달 게 아닙니다. 즉 6월에 대한 데이터 값입니다. 따라서 이번 7월의 움직임을 우리가 특히 에너지 관련 움직임을 본다면은 8월에 발표되는 7월 CPI에 대해서 현재 이런 9.1%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름값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WTI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도 6월 8일을 기점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 또한 두바이유 역시도 6월 8일을 기점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 또한 브렌트유 6월 8일을 기점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자체가 소매까지 반영이 되어서 실제 CPI 물가 이 지수에 반영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고려한다면 적어도 다음 달, 안 되면 다다음 달이라도 발표가 났을 때 지금보단 조금 더 낮은 수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린 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사우디 갑니다. 13일부터 16일 이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우디를 차례로 방문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 안정에 가장 지금 최우선을 목표로 두고 바이든이 움직이고 있고, 현재 이렇게 유가가 내림세에 있는데 이번 사우디에서의 이 딜이 성사가 된다면은 조금 더 하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미국 주식의 장이 움직임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즉 물가지수, 즉 CPI 수치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것이 컨펌이 되면요, 이젠 이거 다들 쳐다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폭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신경을 안 쓰고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다 관심을 두면서 집착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냐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경기 침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 바람이 불고 있고, 이런 기사 재밌어서 가져와봤는데, 엄마 나 잘렸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1,800명 무더기 정리해고,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술 대기업들이 경기 침체 우려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로 고용과 투자를 줄인다면, 자, 그 다음 분기에 발표된 실적 수치는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나중에 좀 후폭풍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또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메타, 엔비디아 등도 고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기업에서 고용을 줄인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사람들은 이런 물가 지수, CPI 지수를 갖다 버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체크를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왜 봐야 되냐? 이 빅테크에 대한 움직임, 즉 특히 나스닥 주가 이동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0.8의 상관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 특히 이번 영상은 물가지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종합해서 본다면은 현재 물가지수와 지금 CPI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고점을 이미 찍고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점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대감에 따라서 7월 FOMC는 조금 무겁게 갈 것 같은데 8월 잭슨홀 미팅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건지, 그리고 9월 FOMC 때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건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특히 이제 3, 4분기 7, 8, 9월이죠. 7, 8, 9월 이게 3, 4분기가 되겠는데요.
이 3, 4분기 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아무래도 이 소비 억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솟아 오르는 물가부터 일단 먼저 잡자, 이런 것이죠. 물가가 잡혀서 실제 수치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지난 물가 상승률보다 이번 물가 상승률이 더 낮다, 이런 것들이 자꾸 데이터가 나온다면 점진적 하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유가가 잡힌다면, 그리고 지금 소비를 좀 억제시켜서 물가를 잡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이 지금 사우디 방문을 해서 유가를 잡으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물가가 조금 잡힌다면은 굳이 긴축을 세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긴축의 강도가 완화되지 않을까. 긴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보다 1% 올릴 거를 0.75%만 올린다든지, 이거 0.5% 올린다든지, 아니면 0.25% 올린다든지 해서 이 금리 인상의 인상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준다면은 또 이쪽 투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분기가 잘 마무리 지어진다면 미국에는 11월 중간선거, 즉 4분기 중간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때 기점으로 역사적으로는 이 이후부터 가격이 올라갔던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면은 좋겠는데,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CPI와 금리 이런 것들 쳐다보는 거 한번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와 버린다면 사람들 안 볼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다들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부터 현재까지 좀 많이 체감하시겠지만은 모든 것들이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앞당겨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현재 이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라는 거, 현재 이 돌아가는 마켓 사이클 이 주기가 짧아지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매우 중요한 때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